끝내버리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거는 김건희 거는 오늘부로 끝내버리겠습니다. 우리 헌법학자는 교수이기 때문에 이론이 많아. 그런데 목사는 확실하게 설득을 해야 돼. 봉사. 이해를 시키고 부흥 강사는 은혜를 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법을 국민의힘도 좀 똑바로 듣고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이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할게요. 제가 시인이 있는데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여름밤의 생과 사. 제목이 그래. 여름밤의 생과 사. 근데 글자가 딱 두 글자. 윙,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모기가 윙 하니까 딱 치는 그 순간에 생과 사가 갈리는 거야. 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시는. 많이 쓰면은 몰라요. 몰라.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주 뼈대만 딱 불러서 지금 여러분 김건희가 죄인이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님이 죄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진짜 위법자는 누구냐? 최재형입니다. 최재형.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자, 넘겨 띄워줘 보세요. 최재형이가 왜 위법을 행한 것이냐? 첫 번째 넘겨보시면요. 자, 최재형의 위법 행위 분명히 법적으로 엄벌해야 됩니다. 분명히 엄벌인데 첫째, 김건희 여사의 건조물에 불법 목적으로 불법 침입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뭐를 만나러 갔지만 나쁜 의도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불법 침입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거기 형법 제36조 주거 침입의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김건희 여사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했습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 사람은 들어가서 이 사람의 사생활을 침범해버린 것입니다. 거짓말로 해서 이 김건희 여사를 그냥 불행한 가운데로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최재형이는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김건희 명품백 받는 과정에서 몰카 촬영 및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여기서 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 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법이 제3조 1항의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을 녹음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이런 사람은요, 여기 보면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이 법에 분명히 저촉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에 이 사람은 저촉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 부정금품 제공한 자가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청탁을 한 겁니까? 자기가 이걸 갖다 준 거예요. 분명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이런 거 왜 갖고 왔냐? 갖고 오지 마라. 거절했어요. 놓고 갔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자기가 무언가를 노리고 놓고 갔다 이거야. 이것은 부정금품 제공한 것에 대한 불법이다 이거예요. 이건 위반한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난 파우치가 저렇게 생긴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불법 행위에 걸려들도록 기획, 함정 취재한 것은 기자윤리 강령의 위반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도 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가 분명히 기자협회 윤리강령 6항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론윤리 강령에 보면 거기 개인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촬영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돼 있죠? 그러면 왜 이런 법에 대해서 법무장관까지 지난 한동훈이는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그렇다니까 그렇게. 이런 법을 다 있는데 맞아. 왜 우리는 안 잡아들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 그 김 여사가 조사를 받아야 할 국민의 뭐라고? 눈높이라고? 국민은 모르니까 그렇지. 자, 너는 알잖아. 알고 있는 놈이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거야. 참. 예?
다음에 제9조 7항에도 보면 도청이나 비밀 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사생활을 침해해서 안 된다.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런 법에 의해서 보면 분명히 최재형이는 위법을 행한 사람이고 이것은 분명히 엄벌에 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입법을 주관하는 놈들이 왜 말 한마디 안 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이런 걸 목사가 해야 되냐고. 그렇지. 예? 여러분 나 같은 놈도 찾아보면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아하. 예? 자,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위법이 아닙니다. 부주의했을 뿐입니다. 왜 그러냐? 직무 관련이 아니므로 뇌물죄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요, 형법 제129조에 보니까 공무원 또는 중개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지만 이분은 요구한 거 없어요. 자기가 약속받고 왔어요. 가방 갖고 오란 말도 안 했어요. 지가 갖고 와서 왜 이런 걸 갖고 오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부주의했을 뿐입니다. 물론 넘겨서 보면 김영란법에는 위반이 됩니다. 김영란법에는. 그런데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 이것은 내가 요청하거나 어떤 요구 조건에 응하기 위해서 이걸 받은 게 아니에요. 뇌물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제22조 벌칙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분은 처벌 대상이 아닌데 뭘 이런 걸 가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그럽니다. 김정숙이가 사과한 거 있어요? 이렇게 나쁜 짓 국가 돈을 가지고 못된 짓 다 해놓고, 그런데 그런 자들은 사과란 말 국민의힘은 한마디도 안 해놓고 우리의 국민의 높이는 높이가 아니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김정숙이 사과하고 김정숙이 특검하고 이건 우리 국민의 눈높이다 이거야. 우리의 국민의 눈높이는 왜 안 하고 저쪽 편에 국민의 눈높이만 있냐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그리고 이거 조사한 거 보면 2022년 9월 13일에 서울의 소리가 귀감정 취재를 한 거예요. 2022년도 9월 13일에. 그런데 이 발표한 게 2023년 11월 27일 날 발표를 했어요. 1년이 넘은 뒤에. 왜 그랬을까요? 선거를 앞두고 이용해 먹으려고 이들의 기획을 짠 거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넘겨서 보시면 이게 민주당이 4월 10일 총선용으로 기획한 프레임 아닙니까 이거? 프레임 아니냐고. 여기에 국민의힘이 놀아나서 되겠냐고. 국민의힘 다 그만두고 되고 싶은 사람 자유통일당으로 와라. 우리가 대한민국 지키고 우리가 대통령 지켜줄 테니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 다 사표내고 일로 와. 일로. 그래야 나라가 살아. 그래야 나라가 살아. 제 말이 맞으면 만세 한번 오세요. 아니 우리 정광훈 이 혁명 총재님께서 이렇게 수고 안 해도 돼. 국민의힘 있는 사람, 의식 있는 사람은 다 일로 오라고.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당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 손목시계를 가지고 촬영하고 이런 일을 불법을 저질렀는데 법에도 분명히 다 나왔는데 왜 저쪽을 공격 안 하고 이쪽을 공격하냐고.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누가 죄인이요? 최재형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용해 먹는 그놈들이 죄인인 거예요. 이것을 왜 말 못하냐고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님 자신 놓고 당당하게 다니세요. 괜찮아.
김정숙이도 저렇게 큰 소리치고 돌아다니는데 죄인들도 김혜경도 그렇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우리 자유통일당 우리 자유마을 다 이긴 거야 이긴 거요. 여러분 자신 놓고 가세요. 얘기하세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요. 누가 보수우파입니까? 누가 보수우파예요? 뭐 국민의힘하고 왜 우리가 갈라지냐고? 우리가 갈라지는 거요? 저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가 이끌고 가는 거지. 이끌고. 그래서 국회는 자유통일당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대한민국 살고 남북통일 이루고 대통령 지켜낸다고요. 잘한다. 이렇게 하기 원하면 만세. 만세. 이것으로 이상 끝. 자, 잠깐만 서 있어봐요. 잠깐 서. 오늘 이 시간부로 장학기를 명예 박사학위로 법학 박사학위로 수여합니다. 명예 박사학위로 수여.